남편이 퇴직하던 날, 나는 울었다. 기쁨과 안도감 때문이었다. 40년 넘게 일하느라 늘 지쳐있던 사람. 그의 덕분에 우리 가족은 풍족하게 살 수 있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편하게 쉬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도 기대했다. 아이들도 결혼해 떠났고, 이제는 남편과 둘이서 천천히 여행도 다니고, 함께 밥도 먹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며, 늦은 중년을 다시 사랑으로 채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이의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다. 우리 부부에게는 끝의 시작이었다. 퇴직 후 첫 달은 괜찮았다. 남편은 책도 읽고, 푹 쉬고, 산책도 가고, 그 모습이 보기 좋았어. 나도 매일 아침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남편은 점점 집에 있는 일이 줄었다.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이유를 물으면 항상 같은 말이었다. 등산 모임 생겼어. 사진 동호회 형들이랑 만났어. 운동해야지. 이제는 건강이 중요하잖아. 그 말 자체는 이상할 게 없었다. 사람은 언제든 새로운 취미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다. 어딘가 숨기고 있는 듯한 눈빛. 나는 그때까지도 퇴직 후에 혼란기겠지 하고 넘겼다. 부부란 그런 거니까. 서로 조금 이상해져도 가볍게 지나가 주는 것. 하지만 작은 이상함이 결국 큰 진실로 이어진다. 어느 날 밤,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냄새가 났다. 향수 냄새. 그것도 내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것. 그리고 분명 여성 향수였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향수를 쓰는 사람을 가까이 할 이유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혹시 누가 지나가다가 묻은 걸 수도 있지.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냄새가 남잖아. 하지만 결혼 26년, 내가 남편을 모를 리가 있을까? 그날 나는 남편 옷에 낀 미묘한 냄새를 잊을 수 없었다. 일주일 뒤였다. 그날의 사건, 결정적으로 모든 걸 끝내게 만든 그 전부가 한순간에 드러난 날이었다. 저녁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있는데 남편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나는 원래 남편의 휴대폰을 들춰보는 사람이 아니다. 의심해 본 적도 없었다. 그날도 보려던 게 아니었다. 그저 화면이 켜져 있었고, 글자가 너무 커서 자연스럽게 보였을 뿐이다. 자기야, 오늘은 몇 시에 볼까? 그 문장, 그 마지막 하트 표시가 순식간에 내 심장을 조여왔다. 보낸 사람 이름은 생전 처음 보는 여자. 그런데 프로필 사진을 본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딸 또래의 여자였다. 아니, 솔직히 딸보다 어려 보였다. 갈색 긴 생머리, 턱선이 날렵하고 사진 속 미소가 너무 자신만만했다. 그 순간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부엌 불은 켜져 있었는데 세상이 갑자기 깜깜해지는 기분이었다. 내 바로 옆에 서서 내 남편이 내 모르는 누군가에게 자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남편이 들어왔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게 조용히 아주 차갑게 이 여자 누구야?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다. 남편은 표정이 굳더니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도 못했다. 그러더니 가장 흔하고 무책임한 변명 중 하나를 내놨다. 그냥 친구야. 친구. 친구라면 하트를 붙여 마음을 보내나? 친구라면 자기야라고 부르나?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주 천천히 비웃는 듯 웃음이 새 나왔다. 친구한테 자기야라고 부르는구나.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다. 아마 변명을 찾고 있었겠지. 하지만 그 입에서는 단 하나의 진실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남편이 아니라 우리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을.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퇴직 후 자주 나가던 이유, 샤워 시간이 길어진 이유, 전화 받을 때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던 순간들, 식탁에서 자꾸 웃음 참던 표정, 그리고 내게는 단답형으로 대답하던 남편이 누군가에게는 길고 진한 감정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 사랑이 식은 부부는 많지만 존중이 사라진 부부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건 부부가 아니라 긴 세월을 함께 견딘 동거인에 가깝다.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 나는 깨달았다. 남편을 잃은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되찾은 거라고. 40년 동안 나는 언제나 아내였고, 늘 부모였고, 늘 누군가의 뒷모습을 챙기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지켜줄 필요 없는 시간,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남편이 일어나기도 전에 조용히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더 이상 울고 화낼 가치도 없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을 때 나는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리고 나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그 여자한테 가. 나는 이제 나한테 갈게. 그 말이 끝나자 집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긴 결혼의 문이 그 순간 닫히면서 동시에 내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혼은 복수가 아니라 나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다. 그리고 나는 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황혼 부부들이 말하지 못하고 숨겨온 현실이라는 것을. 혼자 늙어가는 게 아니라 남편 옆에서 외롭게 늙어가는 것이 진짜 공포였다.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내 마지막 용기를 꺼내 들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